쓰레기 총집합 특집. 수많은 한국 영화 중 주인장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은 총 10개의 영화 중 10명의 빌런들, 과연 그들은 누구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명장면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타짜만큼 도화살이 강한 영화 많지 않죠? 짤이든 밈이든 아직도 끊임없이 회자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화투라는 오락적인 소재 안에서 범죄 느와르 특유의 냉기와 긴장감이 잘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 긴장감을 끌어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아기입니다. 아기가 짝귀의 귀를 잘라버렸어. 사실 씬으로 따지면 아기의 분량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하지만 짧은 출연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가 등장하는 순간마다 공기가 바뀌는 힘이 있습니다. 너 그만 밑장빼기냐? 뭐야? 그 이유는 단순한 캐릭터 설정 때문이 아니라 김윤석의 연기가 그 캐릭터의 숨을 불어넣기 때문이죠. 그래서 펜션 하나 눈빛 하나까지 악이라는 인물의 위험한 냄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작업하자고 그럼. 보통 악역이라면 첫 등장부터 위압적인 포스, 화려한 액션, 강렬한 서스펜스가 함께하죠. 하지만 악인은 그렇진 않아요. 사실 초라한 화장실에서 등장합니다. 다 때되면 남들이 알아서 잘라줄 거인지 그거 그냥 놔둬라. 그래서 처음엔 그냥 도박꾼 중 한 명 같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단순해 보이는 대화를 주고받고 나면 관객들은 바로 알아챕니다. 저 사람이랑은 엮이면 안 되겠다라고.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어. 그 손모가지 한번 잘라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관객들에게 각인시키는 순간 악인은 이미 전설이 된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김윤석 배우의 연기력. 이 양반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 그는 단순히 대본을 연기한 게 아니라 악이라는 인간 논리를 이해하고 재구성합니다. 감독의 방향성과 대본의 뉘앙스를 완벽히 읽고 그걸 자신의 언어로 바꾼 사람. 그래서 같은 장면을 다른 배우가 연기했다면 절대 같은 무게감이 나오지 않겠죠. 게다가 이 영화에는 액션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악역이 보여주는 물리적 위협은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그 어떤 액션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김윤석은 감독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그 미묘한 긴장과 냉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기파 배우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고 결국 타짜의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로 완성되었죠. 복수 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도끼로 맞박을 찍든 식칼로 배돼지를 쑤시든 고깃값을 번다.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다가 나가야지. 에라이. 한국 영화 중 이렇게 악한 인물만 모아둔 작품 거의 없을걸요. 아수라는 말 그대로 악역들의 전시장이에요. 부패한 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권력을 쥐고 조직폭력배들과 결탁해 온갖 더러운 일을 벌이는 이야기죠. 빛이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 우리 시장님. 하지만 영화의 99%가 악인으로 채워진 이 지옥도 속에서 유독 한 명의 캐릭터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바로 황정민이 연기한 박성배 시장이죠. 이 영화는 수많은 연기파 배우가 나오고 수많은 조직폭력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박성배라는 캐릭터가 우리의 뇌리에 깊게 각인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박성배가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통 악역들은 물리적 힘은 강할지 몰라도 사회적 명성은 없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박성배는 야망을 품은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악행은 단순히 폭력에 그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 상대를 교묘하게 파멸로 이끌죠. 내 사람이 될란지 어디 한번 봅시다. 마무리는 검사님이 하세요. 마무리. 그는 시민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믿음직한 시장의 얼굴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하란다고 진짜 편하게 하면 그런 놈이 인생에서 성공하겠니? 하지만 뒤에서는 그 어떤 폭력배보다 더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이권을 챙기죠. 바로 이 극명한 대비감에서 오는 위압감이 박성배라는 캐릭터를 완성하는 핵심이고요. 어떻게 새끼가 주인을 물어. 황정민 배우가 수많은 악역을 연기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악역으로 박성배를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하기 싫어? 쫄기는. 영화를 보실 때 다수를 상대할 때와 소수를 상대할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목해보세요. 그 소름 끼치는 이중성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도 참 나랑 닮았네. 이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꺼내보는 순간 여전히 무섭고 불편하더라고요. 내용도 다 알고 몇 번을 봤는데도 첫 등장만큼은 지금 봐도 충격이에요. 바로 악마를 보았다의 장경철입니다. 차가 완전히 다 주저앉았네요. 영화의 첫 시작, 분위기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장경철이 타고 있는 학원 차량을 본 순간 관객은 약간의 방심할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그 안락한 이미지 속에 살인마가 숨어있다. 아이를 가졌어요.
오프닝 장면은 한국 영화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오프닝 중 하나로 뽑힐 만합니다. 왜 이렇게 똥 씹은 얼굴 하는 건데? 이런 거 처음 봐? 장경철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죠. 영화가 끝나도 이 인물은 마치 실제 존재했던 연쇄 살인마처럼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가 저지르는 악행은 너무 현실적이라 공포보다 혐오감에 가까운 감정을 일으키죠. 피부가 하얗네? 금방 끝낼 거야,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 장경철은 우리가 아는 연쇄살인마의 클리셰를 투영한 캐릭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민식의 연기가 그 전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뭐야?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그렇기 때문에 장경철의 진짜 무서움은 오히려 살인 장면이 아닐 때 드러납니다. 안경 벗어봐. 한의원 장면을 예로 들어볼게요. 의사가 반말하자 장경철은 불쾌함을 느끼지만 겉으로는 무표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민식 배우는 그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불만을 서서히 쌓아가고 그 감정을 욕설로 터뜨리는 순간 그 폭발은 살인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야, 씨발아. 내가 네 새끼냐? 이런 씨. 왜 아무한테나 반말 찌꺼려? 우린 앞선 살인 장면 못지않은 강렬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볼 땐 누가 이긴 것 같아? 네가 이긴 것 같아? 내가 이긴 것 같아? 이는 단순히 충격적인 악행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캐릭터 존재 자체가 악마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 제목만큼이나 장경철이라는 이름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네가 나 여태까지 데리고 놓은 것 같지? 난 이미 졌어. 여러분들은 윤계상이라는 배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예전에 하이킥이나 최고의 사랑이 먼저 생각났어요. 코믹하고 부드럽고 좀 선한 이미지의 배우였죠.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악역을 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 불이 꺼지고 첫 장면에서 장첸이 등장하는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를 왜 죽이니? 너는 그 돈 갚기 전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알았어? 바로 그 도박 같은 캐스팅 때문에 범죄도시의 장첸은 이 시리즈에서 대체할 수 없는 최강의 빌런이 되었습니다. 말해야지, 얼지 같은 새끼야! 시리즈가 벌써 4편까지 제작되며 수많은 악역이 나왔죠. 매년 새로운 편이 나올 때마다 관객들은 걱정하나랍니다. 이번엔 장첸보다 강렬한 빌런이 나올까? 하지만 여전히 그 벽은 넘기 어렵습니다. 누가 시켰니? 이 캐릭터가 강렬한 이유는 단순히 폭력 때문이 아니에요. 윤계상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은 전복 캐스팅, 게다가 1편 특유의 칙칙하고 거친 분위기가 더해졌습니다.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이런 모든 막자가 어우러지니 이 영화는 어떤 시기에 나왔어도 흥행이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마동석이라는 배우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생각하면 윤계상 배우는 다소 약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전투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장첸의 강렬함에 의심을 품지 않았죠. 그거 빼면 죽는다. 회감년의 화려한 색감 속에서 소화기로 연기가 깔리고 그 사이로 느릿하게 걸어오는 장첸, 그리고 그 긴 롱테이크 속에서 그는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자기 존재를 각인시킵니다. 너 내 누군지 아니? 얼핏 작생이야, 이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에 기념비적인 악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한국 영화 속 강렬했던 악역 탑10, 그 5번째는 추격자의 지영민입니다. 야 4885 너지? 바다 새끼야. 추격자 이전의 한국 영화는 오프닝에서 악역의 사연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약간 관행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하지만 추격자는 악역에게 그 어떤 서사도 보여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저 초소 앞에 되세요? 그러므로 지영민이라는 캐릭터는 비 오는 날의 으스스한 골목 분위기와 습하고 불길한 영화의 색감이 더해져 강렬한 기억을 남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없을 모를 거야. 실존 인물 유영철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서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영화죠. 머리는 이렇게 짧게 했어요? 길면 섹시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한국 영화는 추격전이 벌어지면 아슬아슬하게 범인을 놓치는 것이 클리셰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악역이 잡혀버립니다.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그래서 관객은 혼란에 빠져요. 이제 남은 시간에 뭘 보여주려는 거지? 그 의문이 이 영화의 공포를 더 키웁니다.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경찰에게 잡힌 지영민, 그에게 건네진 첫 질문, 아가씨들 팔았죠?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 이 대사, 단순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요. 지금 뭐라 그랬잖아요. 예, 죽였어요. 하정우는 그 장면에서 살인자의 광기가 아니라 즐거움을 연기합니다. 이것은 살인이 주는 대비감으로 상당한 임팩트를 남기죠. 게다가 우리는 배우의 연기를 보며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겠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향수 안 뿌렸네요. 생리하시나봐. 냄새가 비린 게. 하지만 하정우 배우가 연기한 지영민의 눈빛에는 이런 사연조차 담겨있지 않아요. 너희들 뭘로 죽였어? 정우로요. 영화는 그저 하나의 사이코패스로 설정했기에 관객들에게 남은 건 이해할 수 없는 악,
설명되지 않은 공포죠.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무섭고 표정 하나만으로 그 공기를 지배했습니다. 거기를 칼로 따요. 교내를 그래야 피가 빠지잖아요. 안 그러면 무거워서 못 들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 영화사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생생하게 기억되는 아기 얼굴이 되었죠. 섹스를 하고 싶은데 몸은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여자애들은 2005년까지 5년에 걸쳐 벌어진 광주 인어학교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도가니. 안녕. 영화 속 무진시,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그 도시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가장 꺼림칙한 공간이 자해학교가 등장합니다. 행정실장님 좀 내 방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그곳을 지키고 있는 건 쌍둥이 형제 이광석과 이광복. 쌍둥이 처음 봅니까? 이 역할을 맡은 장강 배우는 이 당시가 두 번째 연기 도전이었고 스크린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마스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8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이 배역을 따낸 것이 이해가 되는 연기를 선보이죠. 아니 그럼 선생 자리를 맨입으로 얻을 생각이었어? 수표는 안 되는 거 알지? 영화가 시작한 지 30분 정도가 지나서 관상의 수양 대공급의 충격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자식들이 어떠냐고? 맞다, 네 서장하고 친구야. 너 이름 뭐야 너? 어? 게다가 영화의 앞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을 유지했지만 가장 끔찍한 장면에서는 눈이 아플 정도로 밝게 연출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감추려 하지 않고 잔인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장강 배우는 이 영화에서 연기가 아니라 실존했던 악의 실루엣을 재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가니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되어 사회를 흔들었죠. 하필이정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야, 그거 좋은 말이네. 어? 1980년대 초 부산, 실제로 있었던 불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 착용감이 잘해야 돼. 그게 진짜 애국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송강호, 오달수, 고 김영희 배우까지 연기파 배우들이 쏟아진 작품이죠. 그리고 이 영화는 임시안이라는 연기 괴물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박진호, 어머니가 돼지국밥집 하시지? 어? 하지만 이 영화가 남긴 진짜 공포의 얼굴은 따로 있죠. 바로 곽도원이 연기한 차동영. 얘네들 진짜 다 빨갱이면 대한민국 이미 망한 겁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당이 아닙니다. 단순한 욕심이나 분노에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이 하는 일이 정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통일전선 전술이니 의식화 투쟁이니 누가 떠들어댔는지 기억나지? 그의 악은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낸 시스템의 악이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차동영은 영화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 칼을 휘두르게 만드는 자죠.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인물. 그게 이 캐릭터가 남긴 가장 무서운 지점이에요. 나 같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빨갱이 잡아주니까 당신 같은 놈들이 뜨신 밥 처먹고 발 뻗고 주무시는 거야. 알겠어? 변호인은 개봉한 지 약 12년이 넘었지만 이 영화는 여전히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형 파시즘의 얼굴, 시스템이 만들어낸 악의 상징으로서 말이죠. 이 닥자인 빨갱이 새끼야! 이 캐릭터는 어쩌면 살인이라는 것을 빼보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악일지도 모릅니다. 안상무 사장, 사장 캐주익이네. 다 똑같은 사장을게요. 지금까지 소개한 악역들이 광기나 폭력으로 세상을 뒤흔든 인물이었다면 그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업무 처리하듯 악행을 저지르죠. 이거 하나 써이고 얘기요. 그거 말고 이어서 그러고요. 바로 내부자들의 조상무입니다. 그는 우회장의 수행비서로 모든 더러운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해결사죠. 그래서 처음엔 단순한 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 이 시스템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악인이구나. 정치, 언론, 재벌이 얽힌 카르텔 속에서도 그는 과장된 카리스마 대신 그냥 담담한 얼굴로 명령을 수행합니다. 바로 이 평범함이 주는 서스펜스가 매우 강렬했기 때문에 정치, 언론, 재벌이라는 삼각 카르텔 안에서도 조상무라는 캐릭터와 강한 임팩트를 남기죠. 보통 영화 속 악역은 욕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권력, 복수 혹은 쾌락. 하지만 조상무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는 단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의 표정엔 감정이 없고 그 손끝엔 망설임이 없습니다. 안상구 어디서 만나? 조지는 이 인물을 연기할 때 어떤 설명도 감정선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루틴을 보여줬죠. 그 평범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하는 순간 관객은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냉철하게 살아온 조상무의 마지막은 가장 뜨거운 죽음이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아닌 신인 배우가 주는 신사한 느낌에 차가우면서도 로봇처럼 움직이는 악행, 그것이 주는 공포와 조상물을 잊지 못하게 하죠. 이제부터 밥으로 삽시다. 188cm의 피지컬, 그리고 등장과 동시에 스크린을 압도하는 존재감, 바로 뚝방존슬의 이치수죠. 이치수입니다. 188cm라는 키와 피지컬 덕분에 등장과 동시에 영화를 압도하는 비주얼로 1차적인 충격을 주고, 그런 피지컬이 더해진 액션으로 2차적인 충격을 선사한 캐릭터죠. 그는 전형적인 어쩌면 뻔한 악인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과 야망이 주는 임팩트만큼은 그 어떤 캐릭터에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겨우 그는 보스를 밀어내고 조직을 집어삼키죠. 그 장면은 마치 야망이 피로 물드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 새끼가 막힌 뭘 막아 이씨.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맥주병 액션, 모두가 전형적인 조폭 영화의 클리시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치수만의 깡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시나 관객을 압도합니다. 손 올려. 사실 뚝방전설, 영화 자체는 완성도가 높다고 하긴 어렵죠. 하지만 이치수 하나만큼은 전설이 됐습니다. 내가 그 새끼 때문에 깜빵에서 2년을 썩었다. 로우 앵글로 잡힌 그의 실루엣, 피지컬이 만들어낸 카리스마, 그 모든 한 장면 한 장면이 전설로 남았죠. 악연이다 악연. 왜 그러고 사니 틈신 새끼야. 빨리 끝내자. 손 올려라. 이 인물은 태생부터 악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저 새끼 저게 뭐하는 새끼야? 황해의 면정학, 면정학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단순한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그냥 태생부터 쓰레기로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네 한국 가 사람 하나 죽이고 오라. 네 이기서 그 돈 다 못 문다. 평생 저 개들처럼 처맞고 살게. 중공 연변에서 활동하는 흑사화도문 면정학,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거래의 대상일 뿐이죠. 57,000원이다. 네 일 처리하고 오면 내 비밀번호 알려줄게. 그러면 네 돈 된다. 됐지? 그가 사람을 죽일 때 그 얼굴엔 감정이 없습니다. 그 차가움이 공포를 만들죠. 참.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 손가락. MG. 그는 외형부터 압도적이에요. 산적 같은 비주얼의 도끼를 휘두르는 손, 그리고 한 채 망설임도 없는 눈빛. 이건 폭력이 아니라 습관에 가깝습니다. 특히 뼈 하나로 조폭들을 제압하는 장면, 그건 단순한 액션이 아니죠. 단순히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을 넘어 이 모든 것, 살인을 일상처럼 처리합니다. 그게 면정학이에요. 이 인물의 진짜 무서움은 그의 행동이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세계 안에선 이게 정상이라고 느끼는 것처럼요. 그게 바로 황해가 주는 공포입니다. 잠금 달라. 그들의 세계에선 평범하게 존재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나오죠. 그런 악이 스크린에서 완벽하게 표현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김윤석이라는 배우의 힘이었죠. 대가리 따로 버리고 나머지 개줘라. 면정학은 악역을 연기한 게 아니라 악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주디 또 보냈다가 대갈 따게 버린다. 그리고 그게 김윤석이라는 배우를 이 리스트에 2번이나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알았어 몰랐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니? 어이 김태호이. 자, 이렇게 오늘은 쓰레기 총집합 특집으로 한국 영화 속 악역 탑10을 뽑아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해봤으면 하는 특집이 있다면 역시 댓글을 통해 많이 추천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